자, 이번 시간은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네 가지 기본 조직 중에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상피 조직을 다뤘고요.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조직으로 이제 결합 조직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합 조직은 여러분들 이 결합이라고 하는 말에서도 의미하듯이 조직하고 조직을 연결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그런 조직 중에 하나고요. 인체를 구성하는 네 가지 기본 조직 중에서 가장 풍부하고 많은 그런 조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영어로는 이제 우리가 connective tissue라고 해서 이제 커넥션 기능을 하는 그런 조직이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이제 그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학습 목표 말씀을 드리면 우선 이제 이러한 결합 조직은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지, 우리 인체 조직에서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지 그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이런 결합 조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구성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그 구성 성분에 대한 것. 크게 보면 이제 결합 조직은 이제 여러분들 과거 이제 공부를 했겠습니다만은 이제 세포 성분하고 세포 사이를 메꾸고 있는 세포 바탕질이라고 하는 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구성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이제 결합조직 구성 성분 가운데 그 세포 성분에 대한 거, 그래서 그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종류에 대한 것, 또 더불어서 이제 이러한 그 세포 성분들이 유래가 어떤 세포로부터 유래하는지 그런 것까지 같이 말씀드리고, 그러한 세포의 어떤 구조적인 거, 그런 형태학적인 특징이라든지 또는 그 세포들의 어떤 기능적인 그런 특징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합조직 바탕질이라고 하는 구성 성분 가운데 이 무형질이라고 하는 성분이 있습니다. 영어로 이제 ground substance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일종의 이제 투명한 젤 같은 그런 성분인데, 요것들이 뭘로 이제 화학적으로 무슨 또 어떤 물질로 이루어져 있는지 하는 거, 그리고 요것들이 이제 우리 조직에 있어서 기능을 어떤 것들이 수행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설명을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합조직 바탕질 가운데 우리가 이제 콜라겐 같은 이제 우리 악효섬유라고 얘기하죠. 이게 섬유 성분들이 세 가지가 있는 걸로 잘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 악효섬유, 탄력섬유, 이제 우리 그물섬유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제 사실상 그물섬유도 악효섬유 한 종류이기 때문에 그냥 악효섬유를 포함시키고, 이 악효섬유는 여러 가지 타입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악효섬유, 탄력섬유의 구조, 그 다음에 기능, 그 다음에 이들이 이제 어디에서 출현하는지 그런 부위들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러한 걸 토대로 해서 결합조직을 구성하는 성분을 토대로 해서 결합조직을 어떻게 분류하고 그러한 그 조직들이 어디에 분포하는지를 갖다 설명하면 우리 결합조직은 전반적으로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합조직에 대한 기능부터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결합조직은 이제 조금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인체를 구성한 네 가지 기본 조직이 있습니다. 우리 상피조직, 그 다음에 결합조직, 근조직, 신경조직이 있는데, 그런 네 가지 조직 가운데서도 가장 널리 분포하고 가장 풍부한 그런 조직 중에 하나죠. 대단히 중요한 조직 중 하나고요. 따라서 이제 어떤 질병이 발생하게 되면 그 질병의 손상을 많이 받는 그런 부위이기도 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능은 뭐 다양한 기능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들을 이제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이제 하나는 이제 우리 인체 내에서 조직 내에서 이제 어떤 조직들을 지탱해주는 그런 기능들을 하고요. 또는 이제 방어하고 보호해주는 그런 기능들. 예컨대 여러분들 결합조직 세포 성분 가운데 하나가 우리 큰 포식세포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어떤 이물질에 대해서 그걸 갖다 이제 탐식이라고 하는 통해서 이제 우리 몸을 갖다 방어해주는 그런 기능도 있고요. 또 어떤 걸 저장해주는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결합조직 성분 가운데 우리가 지방 조직이 여기 또 들어가게 되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지방을 저장하는 그런 역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착시켜주는 거. 당연히 부착은 결합조직 주요한 고유의 기능 중에 하나니까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서로 간에 이제 어떤 열을 차단해주는 그런 기능이죠. 절연 기능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기능들도 이제 결합조직에서 수행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는요, 이 결합조직을 통해서 어떤 그 물질들이 확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매질로서 역할을 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그런 조직 중에 하나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결합조직은 어떤 성분들로 이루어져 있는가 하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 기본적으로 이제 세포 성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포 바깥쪽에 있는 그 바탕질이라고 하는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요건 잠깐 좀 하나 예를 들어 설명하면 좀 더 여러분들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아서 하나 예를 든다 그러면, 여기 여러분 보시면 요건 이제 지금 동물 실험에 의해 가지고 쥐의 그 창자를 이렇게 떼낸 겁니다. 쥐의 창자를 떼냈는데, 요 창자하고 창자 사이에 이렇게 아주 투명하게 보이는 요 막이 있죠. 이게 이제 우리가 창자하고 창자, 장하고 장 사이에 따라서 장간막이라고 부르는 그런 조직인데요. 그러니까 주변에 이제 혈관도 많이 있고 그러네요. 자, 이 장간막, 투명한 이 장간막을 조직을 떼내면
떼내서 이제 보게 되면 이런 모양으로 나타나는 거죠. 이게 이제 헤마톡신 에오딘 염색을 한 건데요. 이렇게 모양으로 나타내는데, 이제 이게 이제 결합 조직을 설명할 때 가장 우리가 여러분들 쉽게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어떤 거냐면, 우리 결합 조직이라는 자체가 어떤 역할을 한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장 고유의 기능은 이제 이렇게 조직하고 조직을 연결시켜주는 기능이죠. 하나의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접착제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 어떤 성분들이 과연 그렇게 조직하고 조직을 연결해 주는데, 결합 조직으로서 구성되어 있는지, 그걸 봐야 되겠는데, 여기 보시면 일단, 그 장관막 조직을 이건 이제 이걸 떼서 한 입체적으로 모형으로 좀 본다 그러면 3차원적 모형으로 본다 그러면 일단 여기 보시면 여기 뭐 섬유세포, 형질세포, 림프구, 뭐 큰 포식세포 이런 호중구 여기 보시면 이런 세포들 섬유모세포, 지방세포, 비만세포 이런 세포 성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또 이제 섬유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악효섬유라든지 뭐 탄력섬유라든지 뭐 그런 섬유들, 그물섬유라든지 이런 섬유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여기 섬유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요 바탕에는 여러분들 이렇게 좀 보이지 않지만 이게 요 바탕에는 젤 같은 투명한 액체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 우리가 이제 어떻게 비교할 수 있냐면 우리가 그 집을 지을 때, 우리 건축을 할 때 건축 자재로 사용되는 예, 그런 거에 좀 비교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보시면 일단 우리가 이제 조직이라고 하는 거하고 조직을 연결해 주지 않습니까? 결합 조직. 그렇다고 그러면 하나의 조직을 우리가 벽돌에 비유한다면 집을 지을 때 그런 벽돌하고 벽돌 사이를 연결하려고 그러면 거기 또 시멘트도 필요하죠. 예, 그런 시멘트, 시멘트를 해서 이제 연결해 주는데 그 시멘트에 해당하는 그 부분이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이제 무형질이라고 하는 그런 여기 보면 바탕이 이렇게 투명하게 보이는 이렇게 젤 같은 성분인데요. 그런 접착제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성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그다음에 또 이제 중간중간에 보면 이제 자갈 같은 걸 또 채워 넣어야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자갈 같은 거 채워 넣을 때 그런 자갈 같은 거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여러분들 생각할 때 이제 여기 이제 세포 성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는 뭐 이런 세포 성분들이 여기 쭉 들어가 있고요. 또 하나 우리가 이제 우리가 건축을 할 때 또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가 어떤 집의 어떤 틀을 만들 때 그리고 단단하게 어떤 틀을 형성할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철근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집 지을 때 맨 처음에 하는 그 철근에 해당하는 그 부분이 이제 섬유 성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크게 보면 나눠서 본다고는 세포하고 이제 우리가 아까 어떤 그 무형질이라고 부르는 그 젤 같은 어떤 성분, 그러니까 접착제 같은 그런 성분, 그런 시멘트 역할을 해주는, 그 다음에 이제 철근에 비유될 수 있는 그런 섬유 성분,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자갈 같은 게 비유될 수 있는 세포 성분, 이 세 가지 성분인데 이걸 다시 이제 나눠서 보면 세포 성분하고 이제 세포 바깥을 둘러싸고 있는 그 세포 바깥 바탕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통 이제 우리가 이 세포 바깥 바탕질은 extracellular matrix라고 해서 ECM이라고 해서 부르는데 이 두 가지 크게 나누고 다시 이제 이 세포 바탕질에는 이제 무형질하고 섬유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크게 보면은 나눠서 본다면 세포, 무형질, 섬유로 되어 있지만 오늘 이제 무형질, 섬유 성분을 하나로 합해서 이제 세포 바깥 바탕질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그거에 대해 하나하나 세포 성분부터 하나하나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그 결합 조직을 구성하는 그 성분 가운데 세포 성분 중에서 이제 아까 이제 고정 상태 여기 보시면 이제 아까 설명을 좀 제가 그냥 지나쳐 버렸습니다만 이게 고정돼 있는 그러니까 항상 하여튼 결합 조직을 딱 보면 항상 존재하는 세포죠. 고정 세포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제 하나의 레지던트 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항상 상주하고 있는 그런 세포. 그거에 대해서 이제 없다가도 보통 때 상주하지 않다가도 이제 어떤 상황이 되면 이주해오는 그런 이주세포 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고정세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주세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